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또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책임져주는 한영희 그로스 리서치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오늘은 우리 또 예? 순서를 좀 바꿨어요. 아니 순서를 암만 바꿔도 제가 적응이 안 되네요. 맨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탐방 다녀오신 기업부터 첫 질문인데 예. 그 암만 그래도 그렇지. 네. 잭슨홀 다음이고 오늘 지금 시장 개장하고 나서 좀 이렇게 줄렁줄렁이 심한데 우리 한수석 시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 좀 따라가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근데 주말 사이에 기대감은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으니까. 네. 근데 아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거의 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예, 해가지고 맞아요. 페드워치 보시면 90% 넘어갔었거든요. 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그런데 지금 한 75%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살짝 주말에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상승에 반영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지금 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테크 기업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그동안에 단기간 조정이 있었던 뭐 전기차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템퍼스 AI, 뭐 AI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요. 오히려 그 빅테크 업체들은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로켓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그동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불을 뿜다 보니까 여기서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온 기업은 이제 쿠콘이라는 기업입니다. 쿠콘. 네, 쿠콘은 원래는 저희가 이게 탐방을 꽤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아. 이게 근데 한 6월 말쯤에 갔다 오긴 했었는데 네. 보고서를 이때 왜 썼냐면 사실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보고서를 쓰면 사실 저희도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예. 왜냐면은 저희는 매수 사인을 드린 건 아닙니다. 보고서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이거는 각자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그 판단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냥 어떤 기업인지를 네, 알려드리는 거죠.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쿠콘이라는 기업을 탐방을 갔다 왔는데 쿠콘은 최근에 한 번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엮여가지고 좀 쿠콘이 주가가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일단 사업하는 영역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쿠콘은 API 사업자입니다. 근데 API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죠. 네. API는 이제 그 웹에서나 어떤 개발을 할 때 이 플랫폼의 기능을 그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 각종 인터페이스나 뭐 레고 블록처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토스처럼 이런 거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은 그 API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쿠콘인 겁니다. 그 쿠콘에 있는 레고 같은 블록들을 우리는 여기에 이걸 맞춰야지, 여기는 빨간색에 맞춰야지, 여기는 시세는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는 이 시세에 맞춰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랑 페이먼트 API 두 개의 사업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콘은 국내 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권이라든지 빅테크, 뭐 공공기관 등의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고객사들은 사실 API를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API를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API를 주세요. 우리 사이트는 이러니까 이런 API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전환 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 우위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콘의 데이터 서비스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최근에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를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나 보험이나 숨은 보험 찾기, 보험금 찾기 아니면은 숨겨진 뭐 주식 찾기 하면은 뭐 내가 어떤 인증서를 한번 입력하면은 각종 증권사나 보험사의 쫙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고객님 숨겨진 보험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인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API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제
데이터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원가 구조상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OPM,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로 육박할 정도로 좀 고수익성 사업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식당 가면은 카드로 쭉 꼽잖아요. 그 벤 기기가 있거든요. 네. 이 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페이먼트 사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상계좌 발급이라든지 펀뱅킹 API도 있는데 가상계좌나 펀뱅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 좋은 쪽으로 자금 세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상계좌를 쓰는 데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쿠코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랑 비대면 고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죠. 어렵기는 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과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너네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니?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니라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 사업자, 그다음에 지갑, 보관을 하는 지갑, 그다음에 이 지갑을 안전하게 또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쿠코는 이제 비즈플레이 웹캡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관계사거든요. 웹캡시가.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또 관계사 다른 관계사인 피지사가 있습니다. 비즈플레이라고 이 비즈플레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쿠콘의 벤, 그 다음에 ATM기 한 2만 개 정도의 ATM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찾고 싶어요. 그럼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데 주변에 ATM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QR코드를 딱 찍어주면은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플레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결제랑 정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쿠콘의 이번 연도 매출액은 한 771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한 193억 정도인데 고수익성 사업이 계속 재편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사실 실체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 중에서도 유독 쿠콘을 좀 다녀와야겠다 생각이 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실적을 좀 나오는 데를 실적.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방송에 나왔을 때 사실 주가는 다 하락할 수 있어요. 예. 마이너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30%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없는데 버티는 거랑 실적이 있는데 버티는 거는 그건 다르거든요. 예. 왜냐 배당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기적인 테마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로 좀 선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산업보고서 내용 먼저 또 볼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네. 매번 재밌는 산업 보고서를 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재밌습니다. 근데 어떤 소장님은 좀 잘 알아듣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막 디스로 시작을 하시네.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한번 네.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비만 치료제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은 이제 굳이 그 네. 다이어트를 네, 해야 될 아예- 이유가 없으셔서 관심이 없으신 몸매가 거죠. 탄탄하시니까 소장님. 아니 뭐 비만 치료제를 먹느니 그냥 운동하고 덜 먹어라, 좋은 음식 먹어라 이러고 다니고 있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예, 합니다만 예, 예. 이제 뭐 당뇨라든지 비만 그렇죠. 치료제를 요즘에는 뭐 대세긴 하죠. 네, 대세로 예, 이제 예. 마운자로도 출시하다 보니까 이제 오픈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픈런. 네, 진짜 오픈런 하는 경우들이 그래요? 많습니다. 어.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산업 보고서는 비만 치료제이긴 합니다. 근데 예.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장기 지속형 치료제? 네,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D&D 파마텍, 한미약품 이런 업체들이 왜 장기 지속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기 지속형이란 말씀은 늘 계속 복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 원래는 싹센다는 출시한 지 오래됐어요. 몇 년이나 됐는데
이거는 피하 주사제거든요. 예. SC 제형인데 내 배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꽂아야 돼요. 그럼 이거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그렇죠. 좀 불편해요. 괴롭죠. 네. 그래서 수능도가 높은 주 1회 주사제가 나온 게 위고비랑 마운자로입니다. 예. 근데 주 1회 주사, 우리 월요일 날 출근하는 것도 싫은데 네. 매일 매일 주사를 아침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네요. 또 얼마나 싫겠어요, 이게. 일주일을 한 달 되면 훨씬 좋겠네. 네. 이 1주짜리를 한 달로 분기로 가는 분기로, 게 예. 장기 지속형입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사람을- 계십니다. 네. 2025년에 글로벌 제약업계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잖아요. GLP-1.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과체중 인구는 몇 명이냐? 전체 인구의 30억 명.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1분기 위고 매출은 얼마냐? 2025년 3조 7,300억. 그다음에 마운자라고 3조 1,400억입니다. 어허.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연평균 성장률이 13.7%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 계사제, 주사제 계열인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회 주사제에서 주 1회 주사제, 이제는 월 1회 주사제, 분기 1회 주사제로 넘어가야 되는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근하는 것도 싫은데 주사 한 번씩 맞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약효가 지속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투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펩트론하고 계약을 맺은 거고, 예. 그다음에 뭐 G2G 바이오라든지 뭐 D&D 파마텍 패길레이션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 펩타이드가 물에 빨리 녹고 빨리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건데 장기 지속형을 원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보자면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암젠, 바이킹, 알티뮨, 뭐 맵세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펩타이드 의약품 약효 지속에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D&D 파마텍 펩트론 한미약품 인벤티지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상업화를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들 플랫폼의 기술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감기가 짧은 기술 그 펩타이드 약물을 체내에서 이제 서서히 방출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댐 수문을 한 번에 다 열면은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댐의 물에 다 차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문을 열면은 서서히 방출이 되잖아요. 그런 기술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가 보유한 기술은 모두 미립구 기반 전달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립구는 사진에 한번 띄어서 보여주시면은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 일종의 구의 형태예요. 네. 동그란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게 분해 과정입니다. 미립구 시스템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공처럼 다 둘러싸여 있죠. 풍선처럼. 근데 저게 서서히 녹아요. 하나씩 녹으면서 구멍이 생기겠죠. 그럼 약효가 서서히 방출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주 1회에서 월 1회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미세한 입자를 형성하고 봉인해가지고 서서히 방출하는 시스템인데 GLP-1이 왜 이거를 써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LP-1은 물에 잘 녹고 급격히 소실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혈중 농도가 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Cmax라고 그러거든요. 체내 혈중 농도 팍 올라가는 게 그러면은 부작용도 많이 생겨요. 아니 갑자기 투여 많이 해버리면은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GLP-1은 반감기는 짧지만 저런 고분자 매트릭스에 가둬두면은 목표 기간 동안에 서서히 방출시키기 때문에 약효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고 원래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한 게 아니고 예. 일본의 타케다가 먼저 했습니다. 1980년도에. 예.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기술 선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기업하고 글로벌 바이오텍 제약사들하고 지금 계약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이제 D&D 파마텍하고 펩트론입니다. 네. 근데 펩트론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것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펩트론의 스마트 템포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분자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은 D&D 파마텍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패길레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체내 반감기를 길게 늘릴 수 있는
장기 지속형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팩이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Y자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수용체랑 결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고유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D&D 파마텍의 팩이라 기술은 저렇게 Y자 형태를 띱니다. 간격자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이 약효를 유지하고 반감기를 크게 유지를 합니다. 그게 기존 대비해가지고 한 15배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기술 대비해가지고 적용 가능한 펩타이드 크기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펩타이드 형태에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 우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치매도 갈 건데? 우리는 당뇨도 갈 건데?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패길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D&D 파마텍이 최근에 이제 메세라랑 조금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세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긴 하지만은 오랄링크도 있고 그 할로 플랫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멘텀 플랫폼도 있는데 여기에 오랄링크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구용과 패길레이션 기술이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효는 지속되는데 경구용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가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뭐 고혈압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도 다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패길레이션 기술은 체내의 순환 시간 증가랑 그다음에 안정적인 방출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D&D 파마텍의 이슬기 대표는 원래 펩타이드 연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존스 홉킨스 부교수로 그 역임을 하면서 사실 기술에 대한 난이도를 상당히 뛰어나게 그 올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국내 임상이 아니고 미국이나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상 DD0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네. 연도 말에 이게 데이터가 마감이 될 겁니다. 다 투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치는 더 뛰어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예상이 맞았네요. 저는 지금 과보가 왔어요. 아까 저 폐기율 좀 어렵습니다. 패길레이션. 네. 폐기율학은 뭐예요? 패길라는 이제 패길레이션 기술은 패길레이션? 아까, 네, 영어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PEG라고 하는 건데, PEG. 네, 그러니까 아까 고분자 매트릭스는 서서히 그 미립구에 가둬가지고 방출하는 시스템이면은 아까 사진에 보시면은 Y자 형태 수용체 그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서히 방출시키는 시스템이랑 살짝은 다르지만 네. 어쨌든 목적은 똑같다. 장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 1회냐, 월 1회냐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글로벌 GLP-1의 네. 단점이 물에 잘 녹고 급격하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싹센다가 왜 하루에 한 번씩 맞겠어요? 계속 맞아야지 약효가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주 1회로 가는 게 위고비 마운자로고 그다음에 월 1회, 분기 1회로 가면 그 시장에 대한 환자 순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사실 누구나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는 궁금한 거죠. 게 이 패길레이션 기술이 지금 약간 독보적인 회사가 D&D 파마텍이라는 거예요. D&D 파마텍이 지금 앞서가고는 있지만 각자의 그 말이 다른 겁니다. 예. 그 약효의 말이 다르듯이 아까 아. 그 인벤티지랩 같은 예. 경우에는 IVL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다 미립구 시스템이지만 네. 그다음에 D&D 파마텍은 패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아. 거고요. 그다음에 팩트로는 스마트 데포라고 불리는 스마트 거고요. 대표 용어가 다른데 네, 같은 원리인 거죠. 원리는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 지속형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G2G 바이오는 이노램프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붙이는 예. 이름이 다른 거죠. 스마트 대포 패길레이션. 네. 그다음에 그 한미약품은 오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랩스커버리라고. 랩스커버리. 네,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경구용 약하고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경구용보다는 지금 경구용이 넘어야 될 예. 숙제는 뭐냐? 오케이, 먹는 걸로 알겠어. 흡수율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우리는 뭐 노보노보다 15배 많아요. 그렇지만 비글견이거든요, 아직. 네네. 이거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 얼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숙제거든요. 예. 그럼 주사제가 효과가 크면은 주사제 맞아야 되지 않냐? 그럼 경구용이 뛰어넘어야 될 숙제는 아직까지는 흡수율이에요. 네. 왜냐?
이게 펩타이드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타민으로 속여가지고 들어가는 게 또 D&D 파마텍이 기술이 있거든요. B7으로 들어가는 게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오랄링크라든지 네, 오랄링크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선생님 지금 네. 아니 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패길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이거 패질레이션 아니냐 이런 그걸 올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눌러 실례했습니다. 네, 이거. 아닙니다. 피질레이션 그러네. 아니, 시장에서 발음을 그냥 패길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용어가 그러지, 있기 그러지. 때문에 에너지를 네. 우리는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엘러지를 알레르기라 이제 그랬고. D&D 파마텍에서는 이제 패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뭐 네, 예. 이렇게 한다고 그래, 하니까 그래요. 이제 정확한 용어는 패질레이션인데 이제 각 어, 그 제약사에서는 네.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각자의 용어를 그렇게 용어를 예, 그렇게 했다는 오케이.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아니 나 이 주변에 저 친구들이나 동기들 중에도 이쪽으로 진짜 뭡니까 바이오 쪽으로 진짜 매진하고 고민도 많고 요즘 그렇던데.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이 머리에 이 성실성에 이 노력할 것 같으면은 뭐 못할 것도 없는데 항상 이 바이오는 좀 그게 있거든요. 이 기대감으로 가다가 못 미치고 네. 하는 그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PBR은 거의 50배에 가까워요. 네. 주가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PER이 안 나와. 네. 여전히 지금 잠시 적자. 검색해 보니까 금년 말도 저기 추정치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 폭이 커질 거로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생긴단 말이죠. 기술도 좋고 뭐도 가능성도 있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인내하고 가야 됩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한순간에 확 한순간에 돌변할 날아가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돌변. 그게 사실 바이오 투자의 또 매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 가져갔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술 이전했으니까. 네. 그냥 ABL 바이오만 볼게요. 2025년 1분기에 ABL 바이오. 영업 네. 적자가 29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돈 들어오니까 2분기에 407억 됐어요. 오. 영업 흑자가. 와. 졸지에.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는 거죠. 그래, 너네 기술 이거 빅 바이오텍들이 사갈 것 같아. 기술 이전 나왔어? 야, 우리 투자 가능하겠다. 어허. 이제 시장에서 그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 보시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컨센이 1,360억이거든요. 그럼 근데 더 성장 가능성 높죠. 지금.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는 먼저 기술을 알아봐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금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바이오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꽤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좀 겁먹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네. 뭐 신라젠이라든지 아, 뭐 이런 거 그랬죠. 사태 때문에 이거 몇 번 가짜 앞-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일라일리가 가져가면은 이거는 장난이 글로벌적으로 아니죠. 네, 맞아요. 이거는 예, 글로벌적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실제 그 돈을 주고 사가지 않습니까? 글쎄. 예. 네, 섬급금 업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직 나온 건 없지만 GSK가 보스턴 파마슈티컬에서 가져간 금액이 20억 불입니다. 메시 치료제로. 그게 FCF 기반인데 근데 아니 20억 불에서 업프론트 금액이 12억 달러예요. 그건 그냥 주는 거거든요. 마일스톤 금액이 아니고. 지금 47분이 넘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지어야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